공지 전형을 이제 말씀드려야 됩니다. 공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가장 많이 하는 일반 전형, 단계별 선발. 이거는 수능 갖고 이제 배수 선발하는 제도고요. 그리고 일반 전형 일괄합산 선발, 수능 100% 비수익이 있어요. 세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다. 볼 수 있고요. 자, 보시면은,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수학이 필수로 반영되는 대학, 실기전형, 서울대 하나 있습니다. 필수 반영. 나머지 대학들은요, 반영이 필수로 되는 건 아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어요. 수학과 뭐 국어 둘 중에 잘 나오는 거 선택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고, 수학이나 탐구, 이게 한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지, 필수로 들어가는 학교는 우리가 유일하다. 그리고, 탐구 두 과목 반영 학교가 이제 서울대, 홍익대, 고대, 성균관대 상위권대는 탐구를 두 과목을 다 반영을 한다. 그런 학교들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탐구 영역을 과학 탐구, 사회 탐구를 다 잘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 대학들은 전부 다 한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여기서 딱 한 가지, 중앙대학교만 오로지 그냥 사탐만 반영합니다. 사탐만. 나머지 대학들은요, 전부 다 사회탐구하고 과학탐구 중에서 필기이에요. 잘 나온 과목은 필기라는 거고, 중앙대학교만 저희는 3탐 과목만 우리나라, 과학탐구는 뭐,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앙대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능을 지원을 할 때, 뭐, 사회하고 과학탐구 무조건 다 해야죠. 수학도 일단 하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학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수학 과목을 선택해서 푸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지원하는 게 맞고요. 왜냐면 이제 수학을 잘 찍으면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진짜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서울대학교 보시면은 서울대 관심이 이제 있으시는 분들 보시면은 1단계 수능에서 등급별 한산표, 네, 여기에 나와 있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한산표로 해서 등급의 합산의 평균을 가져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평균 등급을 합산을 좀 더 높여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특정 한 과목을 되게 잘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 평균 등급의 합이 높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단계에서 수능 100분위를 활용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100분위하고 표점에 대한 차이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100분위는 1등급에서 퍼센티지죠. 내가 어느 정도 범위에 해당되는가, 전체 우수생 중에서, 요거를 딱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딱 100%에서 빵점까지 있습니다. 100점에서 빵점까지 있다고 합니다. 표준 점수 같은 경우는 그 해의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만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면 막 134점, 136점, 만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상위권 학교, 100분위 같은 경우에 중위권 학교에서는 성적이 100분위 자체가 그 성적표에서 딱 표기가 될 때, 100분위하고 표점이 같이 표기가 되거든요. 근데 같은 그 학생이 100분위가 한 친구가 80점이고 한 친구가 70% 그러면은 10점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표준 점수를 보면은 5점 정도 차이로 줄어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100분위가 반영되는 학교들이 점수에 대한 반영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위권 학교로 가면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100분위를 반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등급 받는 학생의 100분위가 점수 차이가 3%예요, 3%. 3% 안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게 점수 차이가 만점자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똑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서울대 정도 본다라고 하면 거의 1등급이겠죠, 학생 점수가. 뭐 홍대도 마찬가지고,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1, 2등급 받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가 반영되면은 점수에 대한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들이 전부 다 편준을 반영합니다. 홍익대학교, 국민대학교, 전부 다 편준을 반영해요. 표점 반영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변별력이 표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1, 2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보통 표점을 반영을 하는데
서울대 여기 보시면은 2단계에서 100분위를 활용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실기가 좀 더 중요하게 실기의 실질 반영률을 높아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점자들이 꽤나 있을 거기 때문에 수능에서 여기는 차이를 내려면 결국 실기밖에 없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의미를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수능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대에서 이렇게 반영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등급을, 수능에서 이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급, 이게 수능 성적을 딱 받으면은 표 100등 이렇게 나옵니다.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1단계에서는 등급, 2단계에서는 100분위 활용하겠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화여대는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실기 예체능 실기 전형인데, 한 개는 1단계에서 4배수를 보고요. 4배수를 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점을 반영합니다. 국수, 한, 세계 영역 중 책 2. 오늘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잘 나온 두 과목을 합산해 들어가요. 되겠죠. 이렇게 들어가 이게 점수를 좀 더 실기보다는 수능을 좀 더 많이 보는 그런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내용이지만 얘는 8배에서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1단계에서 뽑는 학생이 두 개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인 점수가 좀 더 낮다. 보시면 되고, 어차피 1단계가 통과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실기 싸움이 되는 게 2대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성적이 좀 애매모호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대에서 이 두 번째 실기 실적 로봇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지금 이 28학년도하고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대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전보다 조금 더 이제 부담이 덜한 경우가 이 전형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적이 괜찮으면은 이 4배수를 뽑는 전형을 선택을 하고요. 성적이 조금 모질라다 그러면은 8배수 전형으로 이제 지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대 같은 학교가 실기가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군에서 이제 다른 학교를 지원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학교, 상위권 학교들 다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가 준비하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여기서 8배수 전형이 있기 때문에 약간 소통이 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배수 전반을 하는데 조금 다르죠. 배수를 5배수로 해서 실기가 그거 먼저 뽑힙니다. 그러면 실기 40, 수능 60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통과가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제 가군의 공업기자이고 공단기자이거든 일반 합산으로 그냥 실기 40, 수능 60까지 해서 그냥 다 뽑아버립니다. 뽑아버리고, 나머지 이제 조영대학 같은 경우에 이 모든 과들을 다 1단계에서 실기 40, 수능 60으로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하고, 여기에 통과된 학생들만 최종적으로 면접 전형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제도를 갖고 있어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부터 이 어떤 내용을 갖고서 선발을 했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와 그 수능 성적 그 두 가지만 갖고서 3대수 선발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적이 커트라인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엄청 높았는데, 이게 7기로 1단계 선발을 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평균 성적이 내려갔습니다. 올해 입시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그 결과치를 보면은 그 전년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평균 성적이 제가 봤을 때는 평균 10% 정도는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도 작년에 이제 붙은 학생들 중에서 평균 이 학교가 시각기자의 기준으로 하면은 재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100분이 90%. 영어 2등급에 100분이 90% 아니면은 도저히 못 붙거든요. 실기를 너무너무 잘해도 듣기 힘든 상황인데, 작년에 뭐 시각이고 뭐 상관없이 일단은 60%대도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친구들이 점점 생기게 되면서
국민대학교의 전체 평균이 조금씩 내려갈 수가 있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겠죠. 28학년대 입시가 됐을 때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내년에 치르지 않겠습니까? 이때쯤 되면은 올해의 평균 성적이 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평균치가 조금 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에 뭐가 올라갈까요? 경쟁률이 올라가요. 경쟁률이 무조건 올라가요. 물론 5배 수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은 합격 확률은 5대 1 이렇게 되겠지만, 그 5대1을 뚫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은 이것 또한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실기를 되게 잘해야 되겠죠. 서울대든 지금 이대든 국민대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실기에 대한 가중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그 입시 제도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반적인 여기는 조형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영, 탐, 수학하고 탐구 중에서 태기 잘 나온 거하고 태기 이렇게 될 거고, 다 동일한 비율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영어 반영 100점 보시면 1등급 100점이고 3등급이 95점입니다. 95점. 이제 3등급부터는 이 학교를 봤을 때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국민대 2등급이 기준이 되고, 내가 이제 3등급을 받았다 그러면은 국탐 평균에서 몇 점이 까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성적대를 보고 하려면은 영어가 3등급인데 국어와 탐구의 평균 성적이 그래도 85% 이상 나와야지 약 좀 어느 정도 최하선까지는 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건국대학교가 바뀌었어요. 건국대학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수 선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8학년도부터 10대 수로 수능만 맞고서 선발을 먼저 합니다. 정확하게 10대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어떠한 변수를 작용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가 10대 1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경쟁률이. 전과가. 근데 이 학교는 딱 10대 1이었을 때, 실기에서 A를 받는 학생이 전체 정원 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30명이다. 그랬을 때, 지원하는 학생이 딱 300명이 됐을 때, 실기에서 A를 받는 학생이 딱 30장이 나오거든요. 10대에 넘어가는 순간 A를 받는 학생의 수가 정원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10배수 선발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는 예전에 10대1이 안 넘어갈 때, 한 3, 4년 전에는 10대1이 안 넘어갔었거든요. 건국대학교가. 그랬을 경우에 5등급짜리도 붙었어요. 5등급. 평균적으로 4등급 초반이 이제 합격선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영어 4등급의 국감 평균 4등급 초반, 75% 이상 됐을 때 합격선에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전에 10대1이 안 넘었을 때는 5등급짜리, 제가 실제로 붙은 학생을 가르쳤었는데, 100분의 49%, 50%가 안 됩니다. 그냥 갔어요. 시골에서 와갖고, 저기 여수에서 온 친구인데, 서울까지 와서 시험 보는데, 내는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대신에 가문에 원광대 넣겠습니다. 원광대 넣는다고? 그러면 건대 봐. 봤어요. 원광대는 경쟁률이 1대1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붙은 거죠. 넣는 순간 붙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원광대 보니까 건대 펄, 이거 봤어요. 보고 왔는데 표정이 안 좋아. 어떻게 그래요? 표정이 잘 모르겠어요. 재현적한 걸 봤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고생했다. 잘 내려가다. 그러고 갔는데, 세상에 합격이 최초 합격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또 여수 학원의 원장님한테 전화 오죠. 선생님,
그전까지는 되게 대면대면 남친나 절친처럼 갑자기 전화하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다음에 오시면은 뭐 맛있는 거 제가 쏘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안 생기고 10대일이 넘어가면서 점수가 안 좋은 친구들이 합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10배수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28학년도에 첫 해잖아요. 눈치 싸움이 엄청 시작될 거거든요. 10배수면요 점수가 일단은 통과만 되면은 그림이 됐을 때 무조건 붙는다고 보죠. 무조건 붙으면 네이버 들어가면은. 그래서 만약에 10배수 선발을 한다 그러면 이 학교가 일단 커리, 의상, 리빙 했을 때 경쟁률이 15대 1도 안 됐어요. 10몇 대, 10배수에서 12대 13대 이렇게 나왔으면은 평균 성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75점이 평균이다라고 해도 60%대도 있고요. 50%대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건데 10배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이제 걸어보는 통과가 되면은 A본에 들어오면 무조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상황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28학년의 이시가 어찌 보면은 정보를 좀 갖고 있는 학원들에서는 어마어마한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입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시 판이 이게 바뀌는 상황에서는 누가 얼마나 예측을 잘하고 이 판도를 잘 읽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은 게 바뀔 수가 있어요. 재밌죠, 참. 보고 있으면. 그냥 무작정 한다고 해서 대학을 맞추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잘 짜게 되면은, 네,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되게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중앙대학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반 전형인데요. 보시면은 디자인학부, 스포츠 과학, 공연 영상, 현장학부 보시면은, 과탐이 포함이 안 되고, 사탐이 45%에서 반영이 된다. 유일하다. 이때다가 여기 학교 폭력 조치사 1호에도 3호는 최저 30점, 최대 100점. 이거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모든 입시 요강에 이 내용에 대한 게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여타 학교들. 공명여대 보시면은 여기 그냥 수능 60에 실기 40. 그리고 국어 또는 수학 101, 영어 33, 탐구 한 과목 34. 요게 저희가 공명여대 빼고 경여대와 더불어 거의 90% 이상의 대학들이 다 이렇게 반영을 한다. 이게 보시면 되고, 기대 사회 또는 과학 탐구를 원칙으로 하고, 둘 중에 하나를 퇴계하셔라. 자동 퇴계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둘 중에 잘 나온 게 그냥 다행입니다. 저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신 있는 과목을 열심히. 과학에 자신 없으면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과학이라고 해서 뭐 가산점이 있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수능 위주, 수능 100% 전형. 그게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해당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수학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대를 보시면 자유전공 A, 자유전공 B 이렇게 있는데, A는 인문계와 동의학, B는 자연계와 동의학. 인문계는 뭐냐? 국어 40에 수학 30, 영어 10, 한국 20. 수학이 30% 반영되는 인문계, 자유전공. 자연계는 수학이 40% 반영되는 국어 30% 반영되는 게, 수학을 내가 잘한다 그러면은 이 자유전공 B로 두면 되고, 수학을 약간 좀 못한다 그러면은 A로 두면 되는데, 둘 다 해당이 안 될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는 거고, 평균 점수는 거의 그냥 동질능이 되는 거죠. 이제 안 들어가는 학교도 있는데요. 바로 경희대학. 안 들어갑니다. 국어랑 탐구만 반영이 돼서 상해 한거하고 이게 반영이 된다. 이제는 역시 수학이 안 들어가는 학교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균 성적을 보시면, 100분위 점수, 국어 100, 100분위 100이면 1등.
97, 98 이렇게 되고요. 탐구 영역 98, 92. 평균 보시면 96, 96, 95, 9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등급이에요. 1, 2등급 못 맞으면은 비실기는 뭐 의미 별로 없다. 만약에 수학을 내가 저 좀 합니다. 그러한 수학이 3등급, 4등급만 돼도 비실기를 노려볼 수 있는 학교들이 있긴 있어요. 서울 수도권 말고 약간 충청권이나 이쪽으로 가면 상명대, 천하 같은 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한 3, 4등급 정도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게 수학이 다 반영이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좀 따져보셔야 되고 점수가 되게 높아요. 이게 비실기 전형은요 미술대학을 지원하는 친구들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인문 자연계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망친 학생, 걔네들 수학을 망쳤다는 건 3, 4등급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미술대학교 평균이 낮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안전번호 하나 넣어보자. 넣는 게 미술대학교 비실기. 예비도 되게 많이 들고 하는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평균 성적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다. 수능 2주 전형, 수능 100% 전형이 이렇게 있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